주 논문은 이제 시티 이미지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에 관한 내용인데요. 근데 이게 하나는 22년도 논문이고 밑에 거는 25년도 논문이긴 한데 둘 다 막 케이스가 엄청 많은 그런 논문은 아니어서 좀 잘못 골랐라는 나라는 생각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컨텐츠는 일단 이렇게 짜봤습니다. 이 첫 번째 논문은 그래도 두 번째 논문보다는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인트로덕션 메서드 뭐 유넷에 관한 거 그다음에 컨클루전 디스커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그냥 NN 유넷이라고 이 첫 번째 논문에서도 이 NN 유넷이랑 자기가 쓴 메소드를 비교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 NN 유넷을 어떻게 썼는지 약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 논문의 제목이었고요. 네, 22년도 논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제 크레니엄 맥실러리 서저리를 할 때 이런 메디컬 이미지를 좀 세그멘테이션을 좀 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 수술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일이 손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, 좀 귀찮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AI를 이용해서 오토메이티드 세그멘테이션 하면 어떨까?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시작을 했던 그런 논문이었고요. 그래서 메소드는 좀 특이하게 유넷만 쓴 게 아니라 그 패치워크 네트워크라고 좀 특이한 방법을 썼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기에는 이게 NN 유넷보다 훨씬 낫다,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패치워크 네트워크는 되게 신기한 게 큰 픽셀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큰 픽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픽셀, 그 다음에 그 작은 픽셀,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픽셀까지 그 쪽에 들어가면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베이스드 러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그 CT에서 잡기 힘든 널브까지도 다 잡을 수 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조금 더 그 작은 픽셀의 작은 부분들을 보는데 유리하다. 왜냐하면 일반적인 CNN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다를 한 번에 학습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쪼개가면서 작은 걸로 이렇게 그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 작은 부위를 잡을 수 있지 않나? 뭐 이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멀티스케일 하이어키컬 러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레벨에서는 이제 이 크기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포함하고 있는 픽셀의 단위가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로 레솔루션 뭐 글로벌 이 컨텍스트 자체가 이게 어떤 시티 이미지인지를 처음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더 작아져서 이게 그 중간 단계의 디테일들을 2, 3에서 읽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작은 것들 가장 작은 픽셀로 해서 가장 높은 레졸루션을 가지게 한 다음에 얘가 가장 디테일한 뭐 널브 같은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도록 인식을 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큰 레벨 1에서도 이제 큰 스트럭처도 잡을 수 있고 또 레벨 4에서도 이제 포라멘이나 아니면 널브 같은 걸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패치 피라미드 스트럭처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이 단계별로 다 유넷을 써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유넷이 뭐 어떤 원리인지 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서 유넷은 이 모양 자체가 U자 모양으로 생겨서 유넷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얘는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일단 컨트랙팅 패스랑 그걸 인코더고, 그 다음에 익스펜딩 패스, 디코더,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좀 이어주는, 여기, 그, 스킵 커넥션들,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유넷을 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그, 뭐 예를 들어서 저런 픽셀이 있으면 그 픽셀을 좀 점점 더, 쪼개서 이제 작은 걸로 만들고, 그 다음에 그걸 더 작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얘를 다시, 점점 더 큰 픽셀 쪽으로 업스케일링 시키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는 동시에 놓치는 부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레벨에 있는 인풋 이미지 타일을 그대로 아웃풋 디코딩이랑 같이 동시에 보게 됩니다. 그래서
이걸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동시에 비교하게 되면 이 인풋 이미지랑 그다음에 아웃풋 이미지가 동시에 비교되게 되니까 이 아웃풋 세그먼테이션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없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어, 예를 들어서 이 그 스킵 커넥션 같은 거는 뭐 이 이 특정 부분 이게 실제로 사진이잖아요. 이 사진이 이제 이 첫 번째 스텝에 들어와야 되는 이 사진이라면 얘 자체를 이 마지막에 아웃풋인 얘랑 동시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이 인코더랑 디코더가 바로 비교가 되도록 하도록 하는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유넷이 fully convolutional이기 때문에 이제 픽셀에 대한 그 픽셀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 유용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fully convolutional이 일반적으로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뭐 다른 CNN 일반적인 그 fully convolution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얘가 고양이 이 사진 전체를 보고 고양이다 아니면 개다 이 둘 중에 판단만 한다면 이 fully convolutional인 경우에는 이 사진을 보고 이 특정 부위가 어떤지 이 특정 부위가 어디서가 고양이고 어디서가 뭐 어느 부분이 배경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그 전체 픽 전체 그림 자체가 아닌 픽셀별로 봤을 땐 이게 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또 이 유넷이 효과적인 게 인풋 자체가 많이 없어도 되게 높은 인풋 자체가 높지 않은 자료로 학습을 시키더라도 되게 좋은 그런 높은 트레이닝률을 보이기 때문에 메디컬 이미지스 같이 이제 좀 데이터가 리미트돼 있을 때 사용하기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저렇게 유넷이랑 피라미드 패치워크로 한 다음에 얘를 옵티마이저는 아담이라는 걸 써서 썼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0.001로 썼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인풋을 HU별로 11개의 HU를 넣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인풋 레이어에 뭐 레이디올로지스트랑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 티슈는 HU가 몇이고 그 다음에 이 보는 HU가 몇이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인풋 레이어로 넣어서 이렇게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세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넷도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얘는 뭐 8, 16, 16, 그 다음에 32, 64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loss 펑션 이 중간에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어서 이 널지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서 캐치를 했고 그다음에 스몰 스트럭처에서는 K 그룹 중에 가장 좀 그 K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해서 러스된 밸류를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은 이게 얼마나 적합도가 됐는지는 뭐 DSC, 그다음 Surface DSC, 그다음에 95 Hard of Distance, 그다음에 ASSD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를 했는데요. 뭐 얘는 이 evaluation 메소드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또 다음 논문에서는 좀 신기한 그런 매트릭스를 썼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다음 논문 설명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,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써서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다 높게 나왔다고 하고 그 수치가 다 높게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NN 유닛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DSC가 그 패치워크 CNN 자기가 한 게 더 높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던 게 NN 유닛이 작은 디테일 같은 거 뭐 포라멘이나 아니면 널브를 잘 못 잡아냈대요. 그래서 그 NN 유닛이 그런 것들을 잘 못 잡아냈지만 이 패치 하이어키컬이기 때문에 얘는 그런 작은 유닛까지 잘 잡아낼 수 있다. 뭐 그런 것들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컨클루전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는 얘기가 작은 거는 큰 언어 그 스트럭처를 잘 잡아낼 수 있고 이 방법대로 하면
그다음에 이게 CMS 서저리에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컨클루전을 냈었고 근데 또 문제는 이게 데이터셋이 15가지만 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. 그리고 5개는 테스트로 썼고 그래서 데이터셋도 너무 적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 병원 한 군데에서만 가져온 데이터기도 했던 것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뭐 최적화가 잘 안 돼 있었던 것도 많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어 문제였지만, 이 스몰 스트럭처, 뭐, 포라민이나 아니면 캐너스 같은 것들은 잘 디텍트 했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또 신기했던 게 요즘에 GPU 엄청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이렇게 하이어키가 패치 베이스드를 하면 GPU가 높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가 효과적이다, 뭐,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유넷이랑 그다음에 패치워크 나눠서 하면 이게 GPU가 많이 들지 않나 봐요. 이건 두 번째 논문인데요.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첫 번째 논문처럼 뭐 특이한 방법은 아니었고 그냥 NN 유넷으로 한 그, 그냥 논문이었는데 얘는 HU를 앞에서는 뭐 11가지 나왔는데 얘는 그냥 그 퍼센타일로 해서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0부터 1까지로 그냥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스를 했고 얘는 그 3D였어요. 아까는 어, 네. 얘는 3D여서 이제 어디다가 그 파필로마 어태치먼트를 어디다 붙이면 될지 그런 걸 약간 프리딕트 하는 그런 거였는데, 어,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못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잘 못했는데, 우선 이 NN 유닛을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, 이게, 일단 처음에 이렇게 컴파일하고,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매뉴얼 하고, 그 다음에 얘를 또 트레이닝 폴드를 이제 그 많은 다음에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폴드를 해서 이렇게 다들 뭐 되게 많이 사용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ML 알고리즘을 썼고요. 그래서 이 평가 지표가 좀 특이해서 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얘는 다이스 스코어라고 부르는 걸 썼는데 오버래핑 에리아를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나누기 그 프리딕팅 에리아랑 그다음에 실제 에리아를 더한 걸 나눠서 얘가 뭐 오버래핑 에리아가 그 만약에 다 오버랩 되면 이제 이 프리딕팅 에리아랑 그런 트루스 에리아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1 해서 퍼펙트 오버랩이라 했고 그다음에 오버래핑 에리아가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이게 0이니까 오버랩이 없으니까 얘는 완전 다이스 스코어가 너무 안 좋은 거다.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. 약간 이렇게 봤는데요. 그래서 얘가 보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. 55.2% 정도 이제 어태치먼트 사이트를 그래도 꽤 괜찮게 그 디텍트를 했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앞에서 아까 NNU넷보다 자기들이 만든 패치워크 네트워크가 훨씬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NN유넷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성능이 높진 않구나. 이게 꽤 최근 스터디거든요. 이게 최근 연구인데도 그런 걸 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, 그다음에 얘도 그 문제가 있었던 건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 수가 엄청 높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이게 뭐 가능성은 보여주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 유의미한 NN 유닛이 엄청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던 좀 그런 아쉬운 그런 스터디였습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